기호 시그마를 쓰는 이유가 뭐야? 앞에 SN이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는 뭐야? 더 효율적이니까. 효율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걸 밑에 변형하는 거에서 좀 알아볼 것이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시받은 시그마 모양은 첫 항을 1로 잡고 끝 항을 보통 n으로 표기를 하죠. 자, 이때 우리가 여기 이 식에서 봐야 되는 게 문자 k라는 거지. 문자 k는 마치 방정식에서 변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K만 일단 좀 중요하게 취급할 것이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제시된 어떤 수열의식이 있다 했을 때 여기 시그마 안쪽에 들어가는 n은 무슨 취급을 받으셔야 돼? 상수 취급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상수배니까 뭐 플마 1, 2, 3 같은 걸로 취급을 해서 시그마 밖으로 빼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자는 K만이 중요하다 해서 이걸 마치 변수처럼 취급을 하자.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베기호 시그마 요거를 이용해서 몇 가지 계산을 좀 쳐볼 건데, 자,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M항부터 시작해서 N항까지 합으로 한 번 더 표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시작항을 밑에다 쓰고 끝항을 위에다 써서, 자, 그리고 여기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무슨 항? 일반항. 이따가 일반항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할 거야.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상황은 많지 않은데, 자, 우리가 이러한 기호를 봤을 때 읽는 건 다음처럼 있습니다. M항부터 출발하여 N항까지 차례로 더한다인데, 자, 이때 포인트로 봐줘야 되는 녀석이 얘야. 얘가 그냥 자연수 K면은 M부터 한 칸씩 연쇄적으로 더하죠. 자, 연쇄적으로 더할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러한 모양의 시그마식을 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SN 표기를 이용해서 N항까지의 합에다가 N-, 바로 전까지죠. 바로 전에 N-까지 S를 빼주면 같은 식 표현이 될 것이다. 요거를 고난도 문제에서 많이 이용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냥 시그마는 시작항이 1이 아닐 때 항상 이렇게 좀 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 항상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 참고로 써놨는데 얘가 연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두 칸씩 건너가는 짝수와 홀수항으로 제시를 하면요. 이러한 친구들은 SN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좀 힘들겠지. 우리가 이 일반항 AN의 합 SN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얘 자체가 연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씩 건너뛰는 짝수나 홀수들의 합은 이것으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표현이 불가능한 것들은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야? 나열해서 적당히 경험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그냥 시그마 기본적으로 다루는 방법이었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수능 혹은 내신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는 교과서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야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학습 목표라는 게 있어요. 학습 목표. 그래서 수학원 과목의 학습 목표는 한 30가지가 있는데 이 학습 목표에 기록되지 않은 거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 자, 그럼 이제 네 종류가 뭐가 나오냐? 뭐 당연히 우리가 알려져 있는 수열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증명하고 암기하셨기 때문에 공식으로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건데 알려진 수열 이거 두 개 말고 더 있을까 없을까? 없죠.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뒤에 보면은 몇 급수 같은 것도 가끔씩 소개가 되긴 해요. 교과서에서. 근데 수능에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그 뒤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딱 두 개밖에 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자연수들의 합이죠. 이미 다 외워져 있을 거야. 자연수들의 합과 제곱수들의 합과 세제곱수들의 합이고 선생님 기억에 맞으면 아마 3회차 때 이거를 이항정리식을 통해서 증명까지 해드렸어. 물론 증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증명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냥 빨리 암기하라고 보여드린 거야. 자, 2분의 n 더하기 1,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자, 이 친구도 2분의 n 더하기 1. 다 일단 암기를 하고 있지. 특히 이러한 것들을 연쇄적으로 계산하는 문제에서 얘랑 얘가 동시에 나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계산도 실력이야. 얘 식이 공식이 뭐야? 2분의 n 더하기 1이지. 얘는 개의 제곱이지. 그럼 시그마 안에 3차항과 1차항이 같이 있으면 떼서 따로따로 갈 거야? 아니면 묶어서 인수분해 할 거야? 묶어서 인수분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계산을 줄이자는 목적에서.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자연수들의 합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마지막이야. 제일 중요한 거고 실제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거 뭐라고 하냐면은 슥슥이라고 할게요. 뭔지 알죠?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자, 뭔가 계속 나열해서 슥슥슥슥 하다 보면은
저번에 정리를 해드린 게 앞에 뭐가 남고 뒤에 뭐가 남는다라는 거지. 이게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정리를 했잖아. 저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해봤는데 굳이 수열에 이름을 붙이자면 교대로 나온 데서 교대 수열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럼 교대 수열과 관련된 유형은 몇 가지 정도가 있냐? 일단 교과서 자체에서는 부분 분수의 변형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줘요. 이건 원래 교과과정상 언제 나오지? 수학하에 유리함수 배울 때 처음 나왔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개를 해준다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다시 소개를 했어.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 자주 출제되던 유형이 로그인데, 로그는 따로 그 수열 단어 안에서 정리를 안 해줬어. 왜?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같은 과목 안에 있는 개념이고 로그의 연산성질 다들 알고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뭐 하세요? 곱하셔야겠지. 이런 문제도 일단 평가원 기출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이따가 좀 연습해 볼 거고.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수능에서, 즉 평가원 시험에서 마주칠 수 있는 시그마 관련된 유형은 몇 가지뿐이다? 4가지뿐입니다. 이 4가지를 제외한 시그마 계산은 나오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항상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수열의 합과 무슨 항 사이의 관계? 일반항 사이의 관계죠. 자, 수열의 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SN을 이용해서 가자는 거고, SN에다 그 바로 전까지의 합, SN마일을 빼주시면은, 자, 누구만 남죠? 누구만 남아? 마지막에 일반항 AN만 남겠죠. N번째 항. 그래서 이거를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항상 수열의 합이 제시가 돼 있으면은, SN이 제시가 돼 있으면은 N자리에 N마일을 대입해서 얘 동생을 꺼낼 수 있지. 동생 꺼내서 빼주면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 항상 되는 건 아니고 N이 몇 이상일 때만 된다? 2 이상일 때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항은 항상 어떻게? 첫 항은 항상 따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S1이다, 첫 항이다 해서 이것도 따로 꺼내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 같이 가서 이제 관계를 항상 알아볼 수 있다. 이 정리하는 능력이 좀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계산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그마 변형 같은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서 시그마 1부터 할 거야. N항까지 합인데, 일반항을 2개를 제시해 드릴게. 2K 빼기 1이라는 일반항과 2K라는 일반항을 더했어. 그럼 뭔가 일반항식이 좀 지저분하게 길어질 수 있겠지. 이거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시그마에서 얘를 조절을 할 수 있을까? 자, AK를 이용해서 내가 바꿔볼 거야. 얘를 이제 바로 불러줄 수 있을 것 같거든. 여기 누가 와야 돼? 1항부터 몇 항까지 해야 될까? 이거를 전부 다 풀어주면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여기 누가 와야 돼? 2n이죠. 끝에 2n까지니까 연쇄적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서 요 시그마를 합쳐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연산은 실제로 이거 쪼개기 전에 합칠 수 없는지 보셔야 돼.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계산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실수를 줄이자는 의미고, 자, 그러면 이게 2의 배수만 되냐? 아니죠. 충분히 더 많이 쪼갤 수 있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 A의 3K 빼기 1, A의 3K, A의 3K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또 3의 배수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어. 좀 길어. 일반항이 너무 길어. 그럼 이것도 이제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 시그마로 어떻게 정리해줄 수 있다? 1부터 이번엔 몇 가지일까? AK로 표현하면 해. 이번엔 몇 N까지일까? 마지막에 누가 나오지? 이들 중에서 가장 큰 애가 누구야? 이렇게 표기됐으면 얘가 가장 크지. 그럼 어디까지 가자는 거야? 3K 더하기 1까지 가자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2부터 가니까 요거 아마 문제를 출제하면 이렇게 출제할 것 같다. 여기에 그냥 빼기라고 다시 표현해 줄게. 그러면은 3n까지 돼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자, 핵심은 이거야. 일반항이 뭔가 식이 많아지고 길어지면은 이걸 손으로 다 끄적이기 전에 시그마를 합칠 수 있으면 하나로 합치라는 거야. 그래야 실수가 좀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수 얘기를 했으니까 너네가 진짜 자주 하는 실수 2가지 살펴볼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몰라서 하는 실수가 아니라 계산하다가 갑자기 혼동을 겪으면서 머리가 갑자기 이상해지면서 하는 거야.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여러분 진짜 많이 뭐라고 씁니까? 그냥 정신없이 C라고 꺼내버리죠. C가 아니야. 옆에 누가 있어야 돼? 맞아. C가 N번 나왔으니까 CN이라고 꺼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주 하는 실수는 이제 똑같은 맥락인데, 뭐 C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결합되어 있을 수 있겠지. AK라는 식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냥 정신없이 계산하다 보면은
시그마에서 AK 남겨놓고 뒤에서 더하기 C만 꺼내면 돼? 안 돼? 안 돼. 같은 원리를 뭐라고 써야 돼? CN이라고 써야 돼. 자, 그래서 상수항을 그대로 꺼내지 않고 N을 곱해서 꺼낸다. 이거 진짜 자주 하는 실수니까 항상 의식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목표했던 수열해합 개념은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 단원의 대장은 누구냐? 귀납법이죠, 귀납법. 귀납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따 또 개념 정리를 2교시 때 해드리겠지만은 뭐 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특정하게 수열의 식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자, 그럼 이건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게. 요거는 등차나 등비처럼 일반항식을 꺼내려는 노력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 관련돼서 예전에 여러분 선배의 선배들이 교육부에서 나온 고시를 확인한 적이 있어요. 약 10년 전인데 교육부에서 확인해줬어. 고시라는 건 이제 교육부 장관이 전국에다 공지를 때린 거거든. 뭐라고 확인해줬냐면은 등차와 등비를 두 가지를 제외한 다른 수열에 한해서는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를 다룬다,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는다라고 고시를 해줬어. 이거를 굳이 왜 고시했을까? 약 10년 전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전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이 수열 수업을 할 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수열 끌고 와서 얘들아 이 수열은 이렇게 생겼고 막 되게 신기롭게 나와. 이런 걸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교과서에 다 있어? 없어? 없어. 뭐 예를 들어 조화수열 뭐 소개가 될 수 있지만은 일반항 제시 안 해? 안 하지. 뭐 수열 중에서 뭐 이런 것도 한번 본 적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본 적 있어? 규칙성 찾을 수 있겠지. 규칙성 찾을 수 있는데 일반항을 구하려고 해? 안 해? 안 해. 이게 우리 교과 과정의 목표야.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기억해야 돼. 식을 꺼내는 게 아니라 세 가지 행동이야. 자, 첫 번째로 뭐 한다? n에다가 1, 2, 3을 대입한다. 그럼 대입을 하다 보면 뭐가 되죠? 문제 밑에서 나열이 되겠죠. 그럼 나열이 된 식을 보고 뭘 해야 돼요? 나열이 된 식을 보고 잠깐 멈추고 관찰해야 돼. 관찰하는 목적은 뭐야? 뭘 발견하려고? 규칙이죠. 규칙을 발견해서 계산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식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 관한 규칙을 발견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항까지 차근차근 한 걸음 가자는 거죠. 이게 출제 의도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받았을 때, 물론 우리는 22번에 이게 나오면 안 풀 거야. 그죠? 22번을 풀고 싶으면 9평쯤에 파이널 때 연습하시면 돼. 지금 하는 건 아니야. 22번을 제외한 나머지 번호에서 귀납법 문제가 나왔으면 일단 뭘 가져와야 돼? 무조건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와야 돼. 왜? 규칙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출제하지 않았을까? 그지? 막 그런 거 있잖아. 더 지니어스나 뭐 대학 배틀 이런 데서 나올 법한 문제가 나올까 수능에서 안 나와요. 충분히 교육과정을 한번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니까 일단 좀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 이거. 그래서 일반항 꺼내려고 삽질하지 마시고 규칙을 발견해서 풀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단 필요한 개념 적당히 좀 정리를 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평가원 개념 일단 넘어가시면은 1번 문항부터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괜찮으면 오늘 선생님이 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들 다 적용시켜 풀어주고 마지막 시간에 변형 테스트를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계산하는 거 잘 보면은 뒤에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는 만큼 좀 집중해서 달려봅시다. 자, 이제 1번 넘어가시면은 시그마 첫 번째 문항 22년 6평 12번 문항 나와 있습니다.